네, 어제에 이어서 모노로그에 대해서 오늘 또 생각한 것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내 생각이 또 정리될 것 같아서요. 오늘 아니모에서 수업을 하면서 오늘은 한 명이었어요. 유즈키라는 22살의 여자 한 명이었는데 뭐 거의 뭐 개인 레슨처럼 3시간을 서로 상담하는 시간으로 썼는데 이 친구가 지금까지 17주에 걸쳐 했었던 모노로그, 꿈의 모노로그, 그다음에 사진 관찰 모노로그, 레이디 맥베스 모노로그 중에서 꿈의 모노로그가 가장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재료로 해서 무엇인가를 상상해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모노로그가 가장 어려웠다. 이것이 왜 유즈키에게 그토록 어려웠을까를 곰곰이 들여다 보았더니, 유즈키는 일본인 특유의 판타지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유달리 좀 강한 친구예요. 상상을 즐겨 하죠. 근데 그 상상이 완벽하게 무에서 창조된 상상이라기보다도 어디에서 보고 듣고 남들이 하는 것을 모방하는 데서 비롯된 상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봤었던 만화, 게임, 드라마, 예능에서 봤었던 걸 토대로 상상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었냐면, 유즈키가 직접 쓴 그 모노로그의 대사라든지 처해진 환경, 상황이라든지가 너무 스테레오 타입이었던 거예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리고 누가 어떤 작가가 쓴 대사 같은 것을 자기 말인 양 모노로그를 지어내는 걸 보고서는 스탄사키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한다 에서 그 자기 자신을 먼저 스스로 스스로 밝혀내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유즈키 말고도 거의 모든 대부분의 일본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점인데, 실제 나, 진짜 나, 지금 매일매일 현실을 살고 있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그 무엇을 가늠해내기는 이들에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노로그가 이 플레이어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규명해내는 작업을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거울로 들여다보듯이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행위를 거의 해본 적이 없는 이들에게 모노로그 작업은 대단히 어떻게 출발해야 될지가 막연한 작업으로 다가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헐리우드, 뭐 영화, 미국 배우, 드라마,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었던 일본이 왜 그 헐리우드 그 중흥기와 함께 했었던 모노로그라는 연기 방법론, 연기 방식, 연기 교육 도구가 왜 전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신기한 일이긴 해요. 모노로그란 말 자체를 모르기도 하고 모노로그란 이 교육 형태를 모르기도 한 일본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모노로그를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대개 다 미국 유학을 갔다 온 선생님들이에요. 뭐 뉴욕을 중심으로 한 액터스 스튜던트라든지 스텔라 애들러라든지 스탠포드 마이즈너, 우타 하겐 등등의 최근에
이바나 처버까지 유명 연기 교사의 스튜디오를 경험한 이들은 뭐 모노로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아니까, 그리고 그 모노로그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효과가 무엇인지도 아는 이들은 모노로그를 일본에 전파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고하는 책도 미국 뉴욕에서 뉴욕 마이즈너 테크닉을 경험한 나카니시 보비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발췌한 것을 갖고 제가 모노로그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어찌되었던 아까 오늘 3시간 동안 상담했던 유즈키는 모노로그를 정말 어려워했습니다. 특히 자기가 직접 작가가 되어서 쓰는 그 모노로그를 어려워했죠. 작가인 동시에 스스로 연기를 연출해야 되는 연출가가 되어야 하고 전체적으로 이 모노로그를 구성하고 설계하고 기승전결의 드라마를 결국 자기가 행해야 되는,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총 연출가, 총 책임자가 돼야 되는 이 모노로그는 유즈키에게 대단히 높은 벽이었던 것 같아요. 유즈키와 3시간 가까이 길게 얘기를 하면서 일본, 유즈키가 22살인데 우리나라 그쵸, 여긴 다 만으로 따지니까 22살이거든요. 고등학교 마치고 전문학교 2년을 마치고 여기 아니모 양성소에서 거의 지금 2년째 있는 친구들. 뭐 성장이 되게 더디고 그리고 재능도 있다고 보기 힘들어요. 그냥 거의 그 주류를 차지하는 하지만은 재능은 없으나 배우가 되고는 싶은 그 중에 한 명일 뿐이죠. 그래서 저 뭐 유즈키에 대해서 많이 기대는 하지 않지만 어떤 배우의 미래지향적인 모습은 뭐 기대는 전혀 하지 않지만은 유즈키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의 고민과 이걸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지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유즈키가 얘기하는 것이 일본의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에 어떤 보편적인 그 면을 담고 있다고 보여졌기 때문이에요. 유즈키의 고민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굳이 라떼는 말이야, 라떼 아저씨의 옛날 라떼와 무엇이 다를까를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듣게 됐는데, 많은 것들이 다르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희 때보다 유즈키의 지금 이 일본 청년은 선택지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정보, 그만큼 정보도 많고요. 정보가 많으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뭘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 선택지가 2개, 3개를 넘어서 10가지가 넘어간다면은 인간이 과연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또한 의문이잖아요. 이건 뭐 그리고 경험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선택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유즈키가 지금 처한 상황은 너무나 많은 선택지가 많고 그것을 자유롭게 골라봐 라고 하는 이 사회의 분위기, 그리고 대신 네가 선택한 건 네가 책임져야 돼. 아무도 상관하지 않을 거야. 서로 간에 그 공동체 의식과 연대 의식은 다 깨졌어. 연결되어 있지 않아. 다 인디비주얼 개인주의 사회야.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돼 라고 하는 이 사회적 분위기에서 유즈키는 어떤 미래, 직업, 사회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선택해야 하는 것을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즈키한테 필요한 거는 매뉴얼이에요. 일본말로 마뉴아루. 매뉴얼이 필요하더라고요. 매뉴얼에 의지를 하더라고요. 의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가 정한 어떤 표본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고 해서 익히 전례가 있는 것. 그래서 앞서 선배들도 그거를 했고 나도 하고 뒤따른 후배들도 그것을 할 것.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을 매뉴얼이라고 부르죠. 예. 일본은 매뉴얼 사이기 때문에 매뉴얼이 꼭 필요할 때도 많아요. 일본은. 왜냐하면 진짜 기본적으로 자연재해가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 닥쳤을 때 인간이 적절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은 모든 게 다 미지의 것들이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니까. 그때 뭐 재해 시 뭐 구조라든지 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항상 존재를 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늘 존재를 하고,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 첫 걸음마를 떼는데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한편 이 매뉴얼을 가령 가전제품을 샀으면 가전제품 설명서를 보지도 않고 일단 이것저것 눌러보는 한국 사람들, 한국인으로서는 저 또한 매뉴얼을 꼼꼼하게 들여다보지 않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그런 저희에게는 즉흥적이고 자율적이고 변형을 좋아하고 이랬다 저랬다 뭐 한번 뭐 이랬다 저랬다 막 이것저것 만들어 보고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 그 기질을 갖고 있는 저로서는 이들에게 연기 커리큘럼을 제안할 때 매뉴얼을 이들에게 제안한다 라고 하는 건 되게 발상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나오기 어려운 발상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워크숍을 시작하고 아니모까지 거의 한 4년 넘었죠. 4년 넘게 일본 배우와 배우 지망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면서 저는 어떻게 하면 매뉴얼을 만들어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들이 경험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되면서 공통 감각에 의한 어떤 노하우가 발생할 수 있을까, 발생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먼저 이들을 우선 마음을 안심시키고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필요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많이 느껴졌어요. 예. 그래서 모노로그를 그럼 어떻게 모노로그를 매뉴얼을 만들까라고 해서 뭐 대사를 뭐 샘플이죠. 예. 샘플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앞서 제가 괜찮다고 생각했었던, 저는 모노로그 촬영을 많이 하거든요. 이 촬영본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반드시 부작용이 생겨요. 그냥 그 매뉴얼대로 혹은 앞서 선배들이 했었던 그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 하려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겨요. 예. 아주 잘된 모노로그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 특유의 자기의 몸을 재료로 해서 즉각적이고 직물적으로 발생한 무의식의 그 무엇인데 그것은 무의식은 있는 그대로 모방을 하거나 습득할 수가 없잖아요. 의식적인 행위는 관찰을 해서 모방하고 습득할 수는 없어도 무의식은 의식적인 거 그 외의 영역이니까 근데 무의식을 그냥 그대로 모방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긴 해요. 근데 뭐 그것도
길게 바라본다면은 시행착오의 하나라고도 바라볼 수도 있을 수도 같아서 제가 뭐 크게 그걸 갖고 비판하거나 나무라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걸 하나하나 매뉴얼을 그냥 답습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저기 꼬집기 시작하면은 뭐 배우들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 아니 하는 말 못하죠. 자, 네, 그렇습니다. 얘기를 다시 좀 다른 얘기로 전환을 해서 전부터 얘기했었던 한과 흥을 어떻게 집약적으로 그리고 또한 매력적으로 이들에게 전달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 저의 지금 끊임없는 과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에 얘기했었던 콘크리트 유토피아 그 영화에 나왔었던 우리가 즐겨 불렀었던 아파트, 윤수일의 아파트가 다양한 이런 버전으로 또 불리어지는구나를 보게 되면서 맞아.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 개은숙 씨가 일본어 버전으로 불렀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유튜브에 돌아다녀 가지고 잘됐다 싶어서 그것을 제가 아니모아 다음에 워크라는 외부 레슨에서 만들어 놓은 그 강좌에서 지금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기 주제곡으로 혹은 워밍업 할 때 쓰는 음악으로. 그래서 일본어로 된 가사니까 사람들이 외울 수 있고 또 따라 부르기 쉬운 멜로디잖아요. 빰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 빠라바람빠라밤 뭐 으쌰라 이렇게 중간에 추임새도 들어가고 그래서 신나긴 되게 신나고 경쾌하고 디스코풍의 노래인데 가사는 이렇게 이별 노래란 말이에요. 가사는 서글프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노래고, 하지만 비트는 빠르고 신나고 흥나고 흥겹고, 그리고 중간에 추임새 들어가고 으쌰라 이렇게 우리가 판소리 창하는 사람과 고수가 주거니 받거니 얼쑤 어이 좋다 뭐 들어가자 헤이 뭐 그래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교류 교감 공유 소 이루어지는 연대의식 공동체의식 이런 것들이 한국적 K-액팅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모노로그에도 다양한 요소를 좀 집어넣으려고 해요. 제가 유튜브에도 한번 띄웠었는데 한국에 제가 저걸 보고 전 참 이렇게 영화라든지 만화 같은 거 보고서는 아이디어를 좀 얻는 편인데 파묘 영화 파묘에서 김고은 씨가 막 이렇게 신들린 무당 연기를 하는 걸 보고선 그래 맞아 우리한테는 저게 있었어. 그 신기 그 신들림 그게 나오는 그 엑시터스 황홀경 뭐 그런 게 다 무의식이잖아요. 예. 근데 그것은 그 황홀경에 이르기까지 과정, 그거는 악을 치죠. 악을 치고 징을 치고 꽹가리를 치고 북을 치고 방방방 뛰거나 빙글빙글 돌고 그래서 그 행위를 반복하고 풀쩍풀쩍 점프하고 어떤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얻게 되는 흥분,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 그리고 어떤 추진력, 거기서 나오는 다양한 감정들, 이런 것들이 모노로그도 적용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서 제가 의태기한테 부탁을 해서 진과 북을 공수해 왔어요. 그다음에 무당들이 딸랑딸랑 흔드는 방울까지 그걸 공수해 와서 몇 개월 전부터 모노로그에 쓰고 있습니다. 네. 진과 북을 제가 치기도 하는데 그 2인 1조로 해서 저희가 이 악기를 두드리면서 치면서 모노로그를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할 때 그걸 이렇게 맞춰주기도 하고
분위기를 잡아주기도 하고 이런 거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뭐 반응이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파트까지 플러스해서 아파트까지 플러스를 해서 이렇게 점점 늘리게 된다면 저는 더불어서 뭔가 이렇게 훈련할 때 이박사 노래도 좀 주로 틀거든요. 이것이 이제 우리 K 액팅의 어떤 고유의 색깔처럼 메이킹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어렸을 때 봤었던 아버지 악극, 중고등학교 때 봤었던 아버지 악극에서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어떤 이런 게 있었다. 아버지 악극 뭐 번지 없는 주막이라든지 울고 노는 박달재, 홍도야 울지 마라. 뭐 그게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었도록 하여튼 히트 악극 작품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이런 포스터에 꼭 손수건을 준비하세요. 라는 게 기억나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테니까 손수건을 준비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단지 슬픈 그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아주 박장대소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웃다가 울다가 눈물을 흘리다가 깔깔깔대다가 마치 장례식 풍경처럼 우리나라의 상갓집 풍경처럼 말이죠. 한바탕 놀다가 울다가 꺼이 울다가 땅을 치고 곡을 하다가 언제 그랬냐 술 마시고 고스톱을 치면서 깔깔깔대다가 그다음에 멱살 잡고 싸우다가 옛날 얘기를 하면서 삿대질을 하다가 그 다음에 그렇게 밤을 새고 아침이 밝아서는 함께 상의를 들고 어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북망상천 넘어간다 이렇게 또 함께 연대 의식을 갖고 함께 밀어주고 끌어주고 으쌰으쌰 울고 불고 하면서 뭐 상을 치르는 선산에 가서 묘를 무덤을 만들고 관을 집어넣고 무덤을 쌓고 하는 그 일련의 이 과정이 얼마나 연극적입니까? 네. 그것이 이제 제 세대는 아니지만 제 윗세대들이죠. 그것을 이제 어렸을 때 간접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상이라든지 경험했었던 저로서는 대단히 인상적이고 대단히 연극적이고 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흘러서 일본 땅이 와서 다시 기억을 반추해 보니 너무나 한국적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을 전혀 이런 감각하고는 거리가 먼 일본인들에게 어떻게 연기 커리큘럼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이들에게 이걸 어떤 식으로 체험시킬 것인가. 체험을 시킨다면 우리가 느꼈었던 그 느낌을 이들이 느껴질까? 그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인간인 이상 우리는 몸으로 지각하고 감각하니까 인간인 이상 뭔가 본질적인 정수는 느낄 것이다. 그것이 한국적 연기, 한국식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걸 K 액팅이라고 부르자 라는 식으로 지금 계속 생각이 발전하고 있어요. 다 유즈키의 얘기로 돌아가서 우리 뭐 선택장애라든지 결정장애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도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말인 것 같은데,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선택하기가 어려워지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젊은이가 이제 유즈키의 모습이었죠. 금요일날 오늘이 수요일날 화요일날 발표를 하고 나서 우리 멤버가 7명인데 7명이 이제 17주에 걸쳐서
열심히 에튜드 하고 동물원 이야기 가라스노 도부츠엔 동물원 이야기 1막 1장부터 3장까지의 씬을 준비해서 발표를 했어요. 한 20여 명이 보러 왔고요. 참 에튜드가 이들은 참 이걸 어렵다고 느끼는구나 라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됐어요. 물론 어렵죠. 에튜드 정말 어려운 교육 도구예요. 예. 제가 1995년도에 처음 접하고 저 여무영 선생님이 주최하신 스타니스라스키 워크샵 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처음 에튜드를 접하고 그때 한 달에 걸쳐 했었나? 네. 접하고 그때 에튜드의 재미를 느껴서 이제 즉흥극이죠. 네, 즉흥극의 재미를 느꼈던 거죠. 즉흥 상황극, 준비되어진 즉흥극, 연습해서 짜여진 즉흥극인 에튜드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는 99년도와 00년도, 01년도 스타니스라스키 연기원, 성실대학교, 경기대학교에서 우리 제가 존경하지 마지 않는 최용준 선생님을 한테서 에튜드를 제가 본격적으로 경험을 했죠. 2인 에튜드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룹의 에튜드를 안 했구나. 2인 에튜드하고 유리동물원의 짐 역할을 했었던 것이 저에겐 아주 깊은 기억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에튜드는 제가 지금 평생에 걸쳐서 20년 넘게 이것을 연구하고 경험하고 그다음에 표본을 만들고 교육도구로서 실천하고 실시하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어찌됐건 에튜드하고 씬 발표를 했어요. 전막을 할 수는 없었고요. 전막은 뭐 무리고요. 그거는 좀 정말 매일매일 연습해서 한 3개월은 해야지 전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씬 발표를 했는데 제가 아만다 역을 했었던 우리 아리사상이 성장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되게 칭찬하고 좋아했어요. 그걸 보면서 아리사상이 그러니까 이 에튜드와 씬을 연결해서 했거든요. 네. 씬 바로 전에 그거에 연관되어 있는 에튜드를 만들게 해서 그걸 먼저 발표하게 하고 그걸로 통해서 역을 체험하게 한 다음에 이제 작가가 만들어놓은 그 씬에 들어가게 된 거죠. 거기에 뭐 동성과 대사가 적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자기로부터 출발해서 여기 행동으로 이어가는 거를 그렇게 구성을 짜서 해봤는데 뭐 반년 전에도 그렇게 했지만은 네, 제가 즐겨하는 방식이죠. 이거는 뭐 2003년도 안성에서 했었던 축의 갈매기에도 같은 방식을 사용했었죠. 에튜드를 통해서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행동을 통해 역을 체험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씬에 투입된다 라고 하는 방식은 이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확신을 갖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우리 아리사상이 이번 발표회에서 아주 좋은 행동을 했어요. 역으로서 아주 적절하고 적합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1막 2장이었던가 저기 로라 그쵸 로라가 비즈니스 칼리지에 죄송합니다. 이게 일본의 영어 발음 정말 엉망진창 지랄 맞기 때문에 일본에서 영어 단어를 좀 쓰다 보면 뭐 이걸 한국말 할 때 이게 일본식 영어를 하게 되면 이게 앞뒤가 부드러운 한국말과 어색한 가타카나식 일본식 영어가 맞지 않아서 좀 말이 좀 이렇게 많이 꼬입니다. 네, 비즈니스 컬리지 비즈니스 가리지 이거거든요. 초콜릿도처럼 마쿠도 나루도 같은
네, 자 정신 차리고요. 이 비즈니스 컬리지에 계속 결석을 했었던 로라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알게 된 아만다가 1막 2장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로라를 채근하고 혼내는 씬인데, 그때 아주 좋은 행동을 했어요. 여걸로서 행동을. 아만다가 소파에 딱 앉고 소파를 이렇게 손으로 가리치더라고요. 손으로 가리키면서 로라를 불렀어요. 자, 여기 앉아봐, 이거. 네, 그거 정말 좋은 행동이었어요. 네. 그렇게 배우가 적절한 역의 행동을 찾아서 그거를 실행했을 때 저는 아주 큰 즐거움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발표회를 뒤에서 촬영을 하면서 저 행동 참 좋다, 참 좋은 행동이다, 저거를 찾아내기까지, 자기의 몸으로 실행내기까지 아리사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겪었을까 생각을 하니까 대견하기도 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되게 막 칭찬을 했는데 되게 부끄러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뭘 자기가 잘했는지를 잘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시간이 흐른다면 깨닫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8월 말인데 8월 말이죠. 8월 20일이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이 아니모의 학기도 이제 서서히 맞춰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표회도 마치게 되고 제가 이제 아니모 학생들 평가하는 지금 시기여서 이렇게 숫자로서 점수를 매기고 뭐 마인드적인 면, 스킬적인 면 점수를 매기고, 그다음에 글로써 또 평가를 하고 하는 그 작업도 동시에 하고 있어요. 자, 지대건 모노로그에 관한 거 하고 아니모에 현재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일본 학생들 교육하고 있는지도 겸사겸사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여튼 모노로그는 오랫동안 이 배우와 함께 하면서 저는 오래된 벗처럼 그냥 잠깐 만났다 헤어지는 이런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고 슬플 때나 힘들 때나 함께 하고, 멀리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면은 다시 반갑고 그래서 다시 일상을 공유하고 또 다시 헤어지고 이런 언제 봐도 어색하지 않는 옛 친구처럼 옛 친구 같은 존재가 모노로그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어떻게 내가 확신을 갖게 되었냐면 알파치노를 보고서요. 알파치노가 2000년도 초반에 출간된 알파치노 인터뷰집이 있거든요. 그때 대부2까지 찍었었던 이후에 인터뷰를 한 걸로 기록되는데, 그때도 알파치노가 그 브레이트의 작품이죠. 아우구트 우이의 어렵다, 독일 말이어서 한국에도 번역된 극인데 우이의 상승을 위한 뭐의 상승? 뭐 이런 희곡이 있어요. 근데 그 희곡 중에 모노로그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인터뷰에 밝혔었던 게 기억이 났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코로나 때 알파치노가 스마트폰으로 자기가 무슨 섹스피어 모노로그인지 또 브레이트 작품인지를 모노로그 하는 걸 또 찍어서 찍었던 영상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면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80이 넘으셨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지금도 모노로그를 중얼중얼 하면서 산보를 하고 산책할 때도 중얼중얼 하는구나. 이 알파치노에게 모노로그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만남을 제공해주는 시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참 확신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모노로그의 중요성을 한번 새삼스럽게. 사실 모노로그는 100년 전에 쓰여졌었던 스탄사프스키 배우 수업에도 나와요. 배우 수업에서 엄밀히 얘기하면 배우 수업은 한국 제목이니까 뭐죠? 자신에 대한 배우의 작업, 에두, 오셀로,
피다 이하고 피다라고 하는 모노로가 나오잖아요. 네, 그걸 갖고 이제 우리의 꼬스자 주인공 학생인 꼬스자가 그거를 갖고 연습을 했었던 것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 모노로그란 말을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긴 독백을 꼬스차가 연습하는 게 나오고 그거를 갖고 이제 그 또르초프 센세가 여러 가지 평을 하죠. 네. 그래서 초심자에게 연기를 출발하고 하는 초심자에게 모노로그는 참 이롭게 쓰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모노로그를 저 또한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햄릿의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으로 접했고, 다음에 갈매기 트레플레프의 뭐 사랑하다 사랑하지 않는다 뭐 이것도 외웠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지금 햄릿 모노로그는 지금도 제가 이렇게 가끔 생각나면 중얼중얼 할 정도로 몸에 밴 모노로그니까 뭐 20년 넘게 그 모노로그 친구 삼아서 함께 동반자 삼아서 이 여행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몸소 지금 경험한 모노로그를 일본에 제가 지금 수출 상품으로서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한과 흥을 잘 비빔밥처럼 버물려서 이 모노로그화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일단 모노로그는 이렇게 좀 얘기가 되었고, 다음에는 에쭈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빼빼대 얘기도 해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지금 일본에서 하고 있는 전 교육 과정을 이렇게 훑을 수가 있겠네요.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